오늘 주제는 발부상, 그 중에서도 발가락 부상으로 정했습니다. 저의 발가락 부상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발가락 부상이 왜 생겼는지, 어떤 증상이 있는지, 그리고 몇 차례 병원을 가보았지만 병원에서 낫지 않고 훈련하며 나았는데요. 어떻게 나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좀 늦게 운동하러 나왔습니다. 설날 연휴라서 오늘도 광안대교를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어서 이 차 소음이 안 들리네요. 어제는 어둠 속에서 달리다 보니까 착지감이 불안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발목이 굉장히 피로합니다.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착지에서 불안하다 보니까 발의 피로도가 높았던 겁니다. 오늘은 날씨가 밝으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평소라면 차가 정체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휴라서 차가 텅 비었습니다. 그런데 한 11시 12시 이렇게 되면 해운대로 진입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. 여기가 꽉 막혀요. 야, 오늘 보니까 모래성이 깨끗하게 청소됐습니다. 해운대구 파이팅! 최고다. 청소차가 깨끗하게 청소했네요. 기분 좋다. 여기에 자갈이나 모래가 잔뜩 쌓여 있어야 되는데 깨끗합니다. 와, 기분이 상쾌해집니다. 이거 보니까. 오늘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5, 6년 동안 발가락 부상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. 발가락 부상이 뭐 때문에 왔고 정세는 어떻고 또 어떻게 좀 나아지고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달려보겠습니다. 발가락 부상이 온 이유는 이겁니다. 저는 시아파를 가지고 훈련하러 신었는데 시아파는 훈련하고 달리 쿠션 기능이 좀 떨어질 겁니다. 쿠션 기능이 떨어지니까 착지 시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착지를 뒤꿈치를 하지 않고 전조 착지를 하니까 착지 시에 압력이 좀 더 많이 착지 시 압력을 받는데 쿠션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그 압력의 충격은 쿠션화보다 더 클 겁니다. 거기에 덧붙여서 신발끈을 좀 강하게 묶었거든요. 신발끈을 강하게 묶으면 장점이 착화감이 좋아져요.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발에 압이 조금 가득 차갖고 데미지를 좀 많이 준다, 그렇겠죠. 발가락 부상 때문에 훈련에서라든지 시합에서 고통이 오는 걸 기록인 걸 보니까 한 2012년 13년 그러니까 6, 7년 됐네요. 6, 7년 전에 정상은 이랬습니다. 오른발은 조금 덜했고 왼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찌릿찌릿합니다. 발가락 한 3개가 새끼 발가락 쪽 한 3개가 한 10km 이상 달리면 마비가 오듯이 그리고 찌릿찌릿합니다. 그리고 달릴 때 통증도 있지만 감각이 없어져요. 그 상황에서는 페이스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훈련에서는 멈춰지게 되죠. 훈련에서 뭐 한 15km 뛰려고 했는데 한 10km에서 발가락에 쥐가 내리니까 마비가 되니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. 훈련에서는 시합에서는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고
그런 생활을 또 한 5,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창고 뛰고 무시겠죠. 그 증상이라든지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도 한 서너 번 갔습니다. MRI도 찍고. 그런데 이상이 없습니다. 병원 가도 알 수도 없고 처방도 없고. 우리가 달리면서 흔히 겪게 되는 부상들 가지고 병원에 가면 대부분 그 원인 파악을 못하고 뭐 휴식을 해라 이거로 끝납니다. 시간 아깝고 돈 아까운 것이 달리기 부상으로 병원에 가는 거,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. 나아지는 계기는 굉장히 우연이었기도 하고 간단했습니다. 이거는 신발 브랜드 홍보가 아니고요, 인터넷에서 50%로 할인하는, 그러니까 구모델이죠. 구모델 쿠셔나를 구입했습니다. 그때 구입한 게 아마 미즈노 웨이브 에어로였을 거예요. 또 정상가보다 50%로 판매한다는 거 보고 구입하게 됐지. 지금도 그렇고 쿠셔나를 제값 주고 산 경우는 한 17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신발을 할인가로 구입하지 않았으면 제 발가락은 아직도 통증 때문에 10km도 제대로 못 뛰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.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.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, 좀 빨리 뛰려면 가벼운 신발이나 시아파를 신어야 된다. 무거운 신발이나 쿠션하는 빨리 뛸 수 없고 시아파로도 부족하다, 그렇게 생각을 해서 훈련하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. 훈련화 신고 곧바로 나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훈련화 신고 한 1년 이상, 처음에는 10km 달리면 발가락에 통증이 오던기 11, 12 이렇게 늦춰지는 거예요. 신기하더라고. 나중에 15, 요즘은 20km를 달려도 발가락 통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. 물론 시합에서나 훈련에서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닙니다. 며칠 전 30km 뛸 때 한 12, 3km에서 잠깐만에 발가락 통증이 왔다가 그 이후로 느낄 수 없었으니까 많이 나아진 거죠. 신발끈 앞쪽 한 3줄은 느슨하게 묶어주고 쿠션화로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발가락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,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이제 좀 달리자. 말을 하니까 힘들어. 말없이 좀 달릴게요. 발가락 마사지도 하고 발가락 스트레칭 그런 것도 많이 했지만 신발 때문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해요. 훈련할 때는 훈련화를 신으라, 이것만큼은 꼭 권하고 싶습니다. 6분 40초에
16분 47초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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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내다. 하, 꼭 발가락 부상만이 아니고 무릎, 발목 어디든지 부상의 원인은 신발이나 자세 이런 데 있습니다. 그 신발을 오래된 신발을 신든지 저처럼 훈련화를 신지 않고 시합하러 몇 년 동안 그것도 굉장히 빨리 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발에 충격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. 또 마라토너가 아닌 걸 가지고 달리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, 마라토너 할 때는 꼭 마라토너를 신자. 그리고 훈련 때는 쿠션화를 신자. 시합 때는 한 번쯤 시합화를 신으시면 되고요. 뭐 발가락에 부상이 왔던 무릎에 부상이 왔던 부상이 왔을 때 원인을 생각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해서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. 그 위기는 꼭 기회다. 한번 부상이 오면 그 부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자신의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부상에서 얻은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좋은 달리기 습관을 갖추게 되도록 몸에 배워야겠습니다. 마라토너의 신발끈은 묶으면 풀리지 않도록 이게 많은 연구하고 만들어진 거거든요. 오늘 뭐 천천히도 달렸고 빨리도 달렸고 달리고 신발끈이 안 풀리지는 거는 그만큼 신발끈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. 신발끈이 풀어지는 경우에 뭐 제대로 된 마라토너도 신발끈이 풀어지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2번, 3번 묶어 보시면 절대 안 풀립니다. 저는 오늘도 이렇게 훈련화를 신고 뛰었고, 훈련화를 매일 신다 보면 무겁다는 생각도 안 들고 발에 트러블도 없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그 훈련화를 계속 신다 보면 시합 때 가벼운 시합화를 신으면 뭐 훨씬 더 날아갈 것 같고요. 만약에 그 마라톤을 막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기록을 목표로 하시더라도 훈련화로 훈련을 해 주시고 시합 때만 시합화 신으시는 게 무릎이나 발 부상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방금 샤워장에서 제 발가락을 밟는 걸 보셨을 겁니다. 제가 발가락 마사지라든지 다양한 방법 중에서 발가락에 자극 주는 마사지 요법으로는 저렇게 저 헬스장 샤워실 바닥이 조금 단단하지 않고 쿠션이 있거든요. 그 쿠션이 있는 데서 발로 발가락을 밟아주면 밑으로 내려가면서,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들이면서 마사지가 되니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. 발가락을 만져주는 것도 좋고 저렇게 밟아주는 것도 좋은데, 만져주고 그냥 단단한 데서 밟아주는 것보다는 그 쿠션이 있는 데서 발을 밟아주는 게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편안한 감을 느꼈습니다. 주변에 이게 좀 바닥이 쿠션이 있는 데가 있다면 저런 식으로 밟아주면 좋아요. 비타민 앤 미네랄 5개, BCA부터 요거는 3스푼,
이 정도면 웨이 프로테인하고 BCAA를 넣었으면 물 양이 좀 적거든요. 물을 좀 더 타야 됩니다. 물 좀 더 탈게요. 저는 이렇게 한 1리터 정도, 물 많이 먹어서 안 좋은 건 없으니까. 아, 좋다.